자, 우리 31번부터 이제 풀이 다시 시작합니다. 자, 확인. 자, 빈칸 문제 제일 뒤쪽에 있으니까 우리 앞쪽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어빈칸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모르는 단어 있나 봅시다. 컴피티티브가 무슨 뜻이야? 경쟁력 있는 이런 뜻이고, 자, 노블 하면은 새로운 이런 뜻이고요. 자, 다음번에 세컨더리 하면은 부수적인. 자, reliable 하면은요 믿을만한. 자, unconditional 하면은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 자, 일단 모르는 단어 없다는 조건 하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자. 자, 그러면은 빈칸이 제일 뒤에 있으니까는 중간부터 읽도록 할게. moreover, 게다가 as 뭐함으로써 박물관과 대학들이 drew 끌림으로써 further 더 멀리 떨어지게 끌려감으로써 toward 어딜 향하여 19세기 후반을 향하여 더 멀리 떨어진 상태로 이끌려짐으로써. 자, 여기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박물관하고요 대학이 어떻게 됐대요?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됨으로써 and 그리고 또 뭐 하게 됨으로써 the idea 그 생각이 object 물체들에 대한 생각이 뭐로서 아주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로로서 to 뭐 하는 것에 아는 것에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한 아주 가치 있는 경로로서의 물체들에 대한 생각이 went into decline 감소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박물관과 대학이 서로 멀어지게 되었다. 지금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물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됐어요? 물체라는 게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한 가치 있는 경로라고 생각하는 이 물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됐대요? 점점 사라지게 되었대요. 그치? 이렇게 됨으로써 collecting 수집은요 begin to lose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as a worthy 가치 있는 것으로서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결론으로서 나온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집이라는 게 어떻게 되었다? 지적인 추구로서의 지위가 그치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박물관과 대학이 서로 떨어지게 되었대. 우리가 원래 수집 생각하면 이 둘 중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박물관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수집은 뭘 수집하는 거니? 물건을 수집하는 거잖아. 근데 이러한 물건을 수집한다라는 게 세상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는 것과 동일했었는데 오늘날에 19세기 후반에 점점 향하여 감으로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점점 가치가 격화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아하, 이런 얘기구나. 특히나 뭐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그러면은 원래는 물건을 수집하는 게 과거에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었었는데 점점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뒤에 봅시다. 정말로 흥미있고 중요한 측면들은 과학의 중요한 측면들은요. 증가적으로 those 그러한 측면들이었대. 그러한 것들이었대. 자,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맨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었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학적인 물건을 수집하는 거는 지금은 그냥 박물관만이 하는 거고 그럼 대학은 뭐 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치? 그러한 측면들을 추구하는 장소가 대학일 거 아니야. 맞죠? 과학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연구하는 데가 대학이다. 자, and 그리고 the classification 뭐는? 분류는 어떠한 물건들의 분류는 collected 수집된
수집된 어떠한 물건들에 대한 분류는 더 이상 promised 약속하지 않았대. 뭐를 약속하지 않았어? 생산할 거라고. cutting edge knowledge 뭐를요? cutting edge 하면은 최신의 약간 이런 뜻입니다. 획기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날카리를, 그러니까 모서리를 아주 예리하게 잘라낸, 그렇지? 굉장히 예리한 그러한 지식을 생산해낼 거라고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학은 이제 지식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된 거고요. 얘는 더 이상 지식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아닌 거겠지. 이해되지? 자, 점점 이렇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뒤에 the term, 그 용어는 butterfly collecting, 뭐라는 용어는? 나비 수집이라는 용어는, 그럼 수집은 어디서 한다고요? 박물관에서 한다고 했었지? 그럼 수집과 관련된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자, 나비 수집이라는 거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되게 될 수 있다. 사용되게 될 수, 우리가 보통 come to 부정사면은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사용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with the adjective, 뭘 가지고? 형용사를 가지고, 단지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대. 그럼 단지, 그럼 전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단지 요것뿐이 안 되는 지식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는 거래. 자, 나타내기 위해서, 뭘 나타내기 위해서?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밑줄한 학업적인 지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럼 얘는 뭐랑 관련돼 있다고요? 박물관이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단지 이것뿐이 안 되는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대. 자, 그럼 얘는 학문적인 지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낮아지게 되었잖아. 그러면은 경쟁력 있는 학문적인 지위, 맞아요? 틀려요? 새로운 학문적인 지위 아니겠죠? 부수적인. 그럼 대학교에서는 지적 추구를 본격적으로, 단지에는 부수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장소가 된 거잖아. 부수적인 지식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일까? 3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자, 다음번에 이어서 볼게. 야, 잘 거면은 나가서 자라, 진짜로. 진짜 눈에 존나 거슬리거든, 진짜. 첨삭 보고 이러면 뭐하냐?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들으면. 자, 32번 한번 볼게. 정신 진짜 안 차리면 진짜 내 쫓을 거야. 반쌤한테 보낼 거야. 씨발, 반쌤이랑 상담하고 와. 자, 32번 볼게. 자, 우리가 마찬가지 빈칸 문제인데 빈칸이 지금 중간쯤에 들어있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32번. 자,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뭐는? 가장 통찰력 있는 작업 중에 몇몇은 information seeking. 뭐예요? 정보 탐색, 정보 찾기에 있어서의 가장 통찰력 있는 작업 중에 몇몇은 emphasize, 뭐 합니다? 강조한대요. 뭐를 강조한대? 전략적 자기 무시를 강조한대요. 자, 여기 따옴표 쳐져 있으니까는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보 찾기와 관련돼서 되게 좋은, 통찰력 있는 작업이니까 좋은 거죠. 바로 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뭐래? 자기 무시래요. 자, understood, 이해되는, 뭐로써 이해되는? the use of ignorance, 무시의 사용, 무지의 사용. as an excuse, 변명으로서. to engage, 관여하는 데 있어서 초과적으로 in pleasurable activity, 초과적으로 즐거운 활동. 그렇지? 그럼 초과적으로 너무나 즐거운 활동을 관여하는 것에 있어서의 변명으로서의 무지에 대한 사용. 자, 그게 뭐냐 하면은 해로울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미래 자아에 해로울지도 모르는 되게 즐거운 활동에 있어서의 초과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있어서의 변명으로서의 어떠한 무지에 대한 사용이래요. 자, 그러면은 존나 재밌는 게 있어. 존나 재밌는 거. 자, 이거는 결국에는 미래에 가서는 미래 자아에 해를 끼치도 모르니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자, 근데 존나 재밌는 거에 초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초과적으로 관여하는 거지. 그렇지? 관여돼 있어서 뭐 하는 거야? 변명으로서 무지를 활용하는 거야. 제가 잘 몰라서 이걸 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자, 이것으로서 이해되는 전략적 자기 무지를 강조합니다.
맞아? 자, 그러면은 정보 찾기에 있어서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전략적 자기 무지를 강조하고 즐거운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거? 그렇지? 뭐 하여튼 이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좋은 거는 아니겠네요. 그러면은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네. 그렇지? 그냥 통찰력 있는 작업 중에 몇몇이 바로 전략적 자기 무지를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존나 재밌는 건데 해로운 거야. 근데 이거를 초과적으로 이제 관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무지에 대한 사용을 하는 거래. 맞지? 저 몰라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 전략적 자기 무시입니다. 여튼간에 더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뭐. 자, 여기에서 그 생각은요,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사람들이 are present biased 뭐예요? 현재에 편향되어 있다면, 현재에 편향되어 있다면, 그렇지? 현재에 편향되어 있다면, they 그들은 회피할지도 모릅니다. 정보를 회피할지도 모른다. that 그게 뭐냐면은 밑줄 한 정보를 회피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얘가 지금 너무 현재에 편향되어 있대. 자, 이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밑줄하게 될 거래. 자, 그러면은 밑줄 뭔지 모르니까는 밑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하는 정보는 회피할지도 모릅니다. 강조하는 정보는 회피할지도 모른다. 가치를, 선호되는 활동들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보는 회피할지도 모른다. 자, make, 만드는 정보를 회피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이게 만드는 활동은 회피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괜찮죠. 그렇지? 왜냐면은 현재에 너무 집착되어 있으니까, 현재에 편향되어 있으니까 현재 활동을 덜 매력적이게 만드는 정보는 회피하는 거겠지? 이거 가능하네요. 자, 다음번에 2번, 3번 컷, 자르는 그들의 어태치먼트 부착을, 애착을, 과거 활동에 대한 애착을 잘라내는 정보는 회피할, 과거 얘기는 애매하겠죠? 왜냐면은 얘는 미래에 얘한테 해로운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미래가 나와 있고 현재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과거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할 수 있겠다. 자, 4번. 가능하게 하는 정보는 피할지도 모른다. them, 그들이 즐기도록, 더 많은 활동을 즐기도록 가능하게 하는 정보는 회피할지도 모른다. 이상하죠? 그렇지? 왜냐면은 아니 지금 초과적으로 너무 많이 한다 그랬었잖아. 즐거운 걸. 자, 근데 이러한 정보를, 즐거움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를 회피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즐거움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는 오히려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잠재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정보는 회피하게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맞지? 그럼 지금 너무 쉽게 굴러지나?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자, 아마도 because 뭐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 거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아마도 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할 거기 때문에. aggregate trade-off 뭐예요? 합계의 trade-off, 뭔가 거래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that 그 거래가 뭐냐면 would counsel 상담할,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상대로 해서, 그렇지? would counsel, counsel 하면 여기서는 뭐 상담할? 됐습니까? 뭐 절충할? 충고할? 조언할? 그러한 총체적인 어떠한 거래를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요 뒤에 말이 정확하게 무슨 얘기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회피한대요. 야, 이 뒤에 읽어보니까 갑자기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지? 자, 그러면은 또 봅시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유명하게 말했대요. 신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chastity, 정결함을 주었다. 그 정결함이 바로 뭐다? 내일이다. 그럼 내일을 준 것이다. 그럼 현재 편향된 요원들은, 그렇지? 그 관련된 사람들은 think, 생각한대요.
Please let me know. 내가 알도록 하게 해줘. 그 위험들을 알게 해줘. 그럼 얘는 내일을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맞지? 자, 그러면 현재 편향된 사람들은 내일은 어떤 것이다? 위험한 거다. 그러면은 반면에 현재는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럼 오히려 이러한 정결함이 어디에 있는 것이다? 현재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은 현재에만 집착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현재와 관련된 정보를 생각해보면 얘네는 그러면은 정보를 받아들일 거다라고 거꾸로 해봅시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까? 현재의 매력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겠지.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현재 활동을 덜 매력적이게 만드는 정보는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골라볼 수 있겠네요. 맞죠? 자, 다음 이어서 33번부터 36번까지 중에서 질문. 33, 34, 36. 나랑 똑같다. 33, 34, 36. 자, 봅시다. 그럼 35는 빼고 33, 34, 36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같이 생각의 흐름을 잘 끌고 가면서 같이 보자. 진짜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처럼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옆에다가 쓰는 건 너네가 시험 보면서 진짜로 옆에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쓸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근데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발생하는지를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야. 알겠지? 한번 보자. 자, 얘도 빈칸이 뒷부분에 있으니까는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디부터 볼까? 여기부터 볼까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그렇죠? but은 너무 앞쪽으로 가지 않나요? 자, 여튼간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가졌습니다. The fund consists of flammable, natural, uncontrolled 뭐 이렇게 있는데요. The fund만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 fund 그러면은 뭐를 가졌다? 펀드는 원래 좋아하는, 애정하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be fond of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좋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맞아? 그러면은 the fund conceit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해석하면 돼? 좋아하는 어떠한 conceit? 좋아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of primeval nature, 뭐예요? 원시적인 자연에 대한 좋아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는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모여있는 것에 의해서 뭐 협회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지? 인간이 모여있는 것들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원시적인 자연에 대한 어떠한 좋아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나중에는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in an admiration, 존경에서 뭔가 황무지에 대한 존경에서 뭔가 표현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원시적인 자연에 대한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시적인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원시적인 자연을 좋게 생각한대요. 맞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약간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보죠. 자, 에콜로지컬 생태학적인 관계들은요. 생태적인 관계들은 확실하게 가집니다. 그들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요. and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자연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to have 가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대요. 뭐를 가지는 것처럼? 자기 통제적인. 하지만 반드시 안정적이지는 않은 역동적인 인간의 개입으로부터의 역동적인 독립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생태적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생태적 관계라는 건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자, 이러한 점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그렇지? 자기 통제를 가능하고 그리고 반드시 안정적이지는 않은 역동적인 어떠한 인간 개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얘는 여기서 꾸며주는 의미겠죠. 반드시 안정적이진 않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립적인,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맞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요. 얘는 안정적이지 않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맞지? 얘는 역동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인간의 개입으로부터의 독립적인, 그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자연 그대로를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개입으로부터의 독립이니까는 인간의 개입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하지만 역적? 하지만 the context, 그 맥락은 생태적 상호작용, 생태적 상호작용들을 위한 그 맥락은 밑줄합니다. 그럼 하지만이니까 앞의 내용과는 반대 내용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인간 개입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봅시다. 그럼 인간 개입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빈칸은요, 인간 개입은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이니까. 맞지?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s supported. 자, 생태학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이러한 그 맥락은요, 지탱해 왔습니다.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해 왔다. 뭐 인간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 증가적으로 설정되어 왔습니다. 인류에 의해서 설정되어 왔다.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 자,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맥락이 영감을 준다. 창조적인 문화적 관행들의 영감을 준다. 자, 변화한다. 너무나 빈번하게 변화합니다. 규제되기에는 너무나 빈번하게 변화한다. 그럼 얘는 역동성이 있다라는 내용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겠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but이라고 이어지면 안 되겠죠? 얘는 X. 그러면은 has been affected, 영향을 받아왔다. 다양한 자연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다. 인간의 개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 얘도 아니겠고. 그럼 인간과 관련된 게 2번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까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친환경적인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는 may not determine, 결정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사자가 먹는지. 그렇지? 어떻게 사자가 먹는지, 무엇을 사자가 먹는지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사자가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는 통제할 수가 있다. 맞지? 그럼 사자가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는 친환경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생태학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맥락이 바로 뭐 한 거야? 인류에 의해서 설정이 된 거잖아요. 인간이 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정답이겠네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번에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저도 기억이 나네요. 이 지문을 내가 왜 기억하냐면요, 애들이 존나 많이 틀렸던 빈칸 문제입니다. 그렇죠? 존나 많이 틀렸던 빈칸 문제야. 자, 그러면은 얘는 내용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 빈칸이 뒤쪽 부분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풀던 방식대로 중간부터 보겠죠?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 여기부터 볼까요?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브린들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 내용은 무슨 문장이다? 주제 문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브린들리가 제안하는 것처럼 the overlapping, 뭐는? 겹치는 것은 of 뭐에? 노래에 겹치는 것은 may be an aggressive response, 공격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노래하는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튼간에 여기에 A라는 노래가 있고 여기에 B라는 노래가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럼 노래가 겹치게 되면은 여기 얘는 이래 뭐예요? 공격적인 반응인 거래요. 그죠? 자, however, 하지만, 자, 이러한 차이는요, in responding, 뭐 하는 데 있어서, 반응하는 데 있어서, 이웃 대비해서 stranger, 이웃 대비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요,
그러면은 지금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이웃에 대한 반응과. 그럼 완전히 이방인에 대한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지? 자, 이러한 차이가, 이러한 다름이 occur, 발생했습니다. 단지 뭐 했을 때에만 발생했다? 이웃의 노래가 틀어졌을 때에만 발생했다. 큰 소리가 큰 스피커에 의해서 위치된, 경계에 위치된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그 이웃의 영토와 그리고 그 새의 영토, 시험되고 있는 그 새의 영토 사이에 있어서의 경계에 큰 스피커가 두어져서 이웃의 노래가 틀어졌을 때에 발생을 했대요. 아, 그럼 이 노래는 누가 한 거야 지금요? 새가 한 거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도 이제 새. 아, 이제 좀 내용이 연결이 된다. 자, 그럼 확인해 보면 여기에 이제 이웃새가 있어. 자, 근데 얘가 이제 노래를 자기 영토 내에서 이렇게 막 불러. 맞아? 근데 자기 영토 내에서는 자기 노래만 들려야 되는데 이웃에 대한 노래가 이런 식으로 들려. 그러면은 뭐야? 이거는 약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대요. 공격적 반응이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런 다음에 뭔가 이웃하는 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웃새에 대한 반응과 이방인 새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른데 이게 언제만 발생했대요, 단지? 이웃의 노래가 틀어졌을 때에만. 그럼 큰 스피커가 여기에 있어, 없어? 있어. 스피커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큰 스피커에 의해서 틀어졌을 때에만 그 경계에 놓였다 했으니까 경계에.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웃하는 새의 영토와 그럼 시험 받는 새에 대한 이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 이 경계, 그러니까는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 지금 아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A의 영토가 있고 여기 있는 B에 대한 영토가 있어. 맞아? 자, 그럼 A와 B의 새를 얘기하는 거고 이 경계면에다가 큰 스피커가 들어진 거야. 맞지? 자, 그럼 큰 스피커가 들어져서 여기에서 뭔가가 틀어졌을 때 그럼 여기에서 스피커가 막 울리니까는 요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맞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새는 그럼 어떨까요? 이 새끼 씨발 내 영토에 침입했네? 그럼 이건 공격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맞지? 자, 이렇구나. 자, 이렇게 틀어졌을 때 이웃새에 대한 반응과 이방인새에 대한 반응에 뭐가 생겼대? 차이가 생겼대. 맞지? 그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자, 뒤에 봅시다. 만약에 그 똑같은 이웃의 노래가 틀어진다면 어디에서? 또 다른 하나의 경계에서 틀어진다면 자, 그럼 얘에 대한 영토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또 스피커를 하나 더 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스피커에서는 누구의 노래가 나오는 거야? B의 노래가 나오는 거지, 이웃이니까. 맞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스피커에서도 무슨 노래가 나와? 또 B의 노래가 또 나오는 거야. 맞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하나는 separating 분리하는 뭐를? 영토를 분리하는 그 테스트 서브젝이니까는 검증 시험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시험 대상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A라는 새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그 A라는 어떠한 새에 대한 영토를 분리하는 그 하나는 그 또 다른 이웃으로부터 분리하는 바로 그 하나. 바로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또 다른 하나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지?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이웃으로부터 그 시험 대상자에 대한 영토를 분리하는 바로 그 경계선에 똑같은 이웃의 노래가 틀어진다면 그것은 다루어졌습니다. 뭐로서 다루어졌대? 이방인의 외침으로서 다루어졌대. 자, 그러면은 얘는 노래를 인식하는 거를 뭐로 인식하는 거야? 울음소리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인식하는 거야? 영역으로 인식을 하는 거겠지. 맞아? 네. 아니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서 자기 영토야. 그럼 얘가 이웃하고 있는 새가 누군지 알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B의 노래가 스피커로 들렸을 때 이 새끼 씨발 내 영역 침입했어? 공격성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이 B에 대한 똑같은 노래가 여기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영토에서 분리시키는 또 다른 영토에서 여기 있는 스피커로 B의 노래가 나왔어. 그럼 얘는 두 군데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B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방인 세라고 인식을 하는 거겠지. 맞지? 자,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여기는 A라는 이 시험 대상인 새는요. 새에 대한 노랫소리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누구의 새에 대한 노래인지는 뭐로 판단하는 거야? 영역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맞지? 아, 이런 거구나. 자, 뒤에 Not only does this result 이러한 결과가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자, 어떻다라는 걸 밑줄하다라는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또한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래들에 대한 선택이 사용되는 in playback experiment 다시 되돌려서 틀어주기 실험에서 사용되는 노래에 대한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대.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볼까요? 자, 뭐를 증명해 줄까? 다양성과 복잡성이 특징 짓는다. 울세의 노래들을 특징 짓는다.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2번. 노래의 볼륨이 영향을 끼친다. 로빈, 울세의 그렇지?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노래의 크기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노래 크기 상관없죠. 자, 로빈스 poor territorial sense 뭐가? 로빈의 나쁜 영역에 대한 감각이 핵심이다. 생존에 대한 핵심이다. 얘는 영역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요? 아니면 나빠요? 열등해요? 뛰어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네요. 맞습니까? 자, 다음번에 한번 보죠. 자, 로빈이 연관시켰다. 울세가 연관시켰다. 지역성을, 친숙한 노래들과 지역성을 연관시켰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친숙한 노래들과 그러한 영역을 서로 연관시킨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로빈들은요, 울세들은 더 이상 반응적이지 않다. 녹음된 노래에 반응적이지 않다. 얘는 스피커로 틀어졌으니까는 녹음된 노래들에도 반응을 하는 거죠. 레슨은 아니겠네요. 맞지? 그럼 속어법으로 풀었을 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실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예.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36번도 되게 많이 틀렸었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애들이 1번은 제끼기 때문에 그러겠죠? 병신같이. 제가는 그렇게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단서 이용해서 잘 풀어보세요. 자, spatial reference라고 했었습니다. 자, spatial reference 뭐예요? 공간적 reference 포인트. reference 포인트는 뭐예요?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기준점. 알겠지? 자, 공간적 기준점들은 are larger, 더 큽니다. than themselves, 그들 자신들보다 더 크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럼 공간의 기준점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뒤에 봅시다. 이것은 정말로 역설은 아닙니다. 그럼 공간적 기준점은 이 자체보다도 더 크대요. 자, 그럼 이게 뭘까? 랜드마크. 랜드마크들은 are themselves, 그들 자신들입니다. 하지만 they, 그것들은요 또한 정의 내립니다. 이웃들을, 그것들 주변에 있는 동네들도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아, 그럼 공간적 기준점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서울에 있어서 랜드마크, 뭐가 떠오르죠? 남산 타워? 그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산 타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남산 타워 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요? 남산이 떠오르고 남산 주변에 있는 뭐 종로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떠오르겠죠? 돈가스. 남산 돈가스도 떠오르고. 맞아? 오, 남산 돈가스 먹어봤습니까?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남산 돈가스의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풋고추가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돈가스랑 고추랑 같이 씹어 먹으면 존나 맛있어요. 너네 그런 거 해봤냐? 나 원래 삶은 계란을 못 먹었거든? 근데 삶은 계란을 상추 쌈에다가
삶은 계란을 4분의 1 조각을 넣고 쌈장을 올려서 같이 먹으면 퍽퍽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그때부터 삶은 계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존나 맛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오이랑 같이 먹으면 존나 맛있어요. 고추장 찍은 오이랑 삶은 달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오이시.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주어진 문장에 대한 내용이 대충 이해가 되겠다. 그럼 랜드마크는 그들 자신보다 더 크다. 공간적 기준점은 그들 자신보다 더 크다. 그럼 남산타워라는 게 있으면 이게 공간의 기준점인데, 그렇지? 이게 의미하는 게 요거보다 더 큰 범위를 나타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A 봅시다. In a paradigm, 한 패러다임에서 that, 그게 뭐냐 하면 has been repeated, 반복되어 왔던 많은 캠퍼스들에서 반복되어 왔던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들은 처음에 수집합니다. 한 목록의 캠퍼스 랜드마크를 수집한대요. From 뭐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자, 그러면은 학생들로부터 야, 너 우리 학교의 캠퍼스의 랜드마크에 대한 목록을 그치 좀 알려줄래? 이래서 이제 그 목록을 수집한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학교라고 하면은 사자상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본관 앞에. 그렇지? 사자상이요.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운동장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뭐 농구장이요.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첫 번째로 이어지기에는 존나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대명사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캠퍼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물론 캠퍼스 랜드마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캠퍼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 뭔가 A는 첫 번째로 적절하지가 않구나. 맞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보통 1번이 정답인 경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애들이 1번은 그냥 A는 제낄 거다 이 말이지. 나도 아마 제꼈을 거예요. 맞지? 자, 그럼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B 볼게. This symmetry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symmetry가 뭐예요? 대칭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러한 대칭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야,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러한 비대칭은 근데 주어진 문장에 이러한 비대칭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거리에 대한 비대칭은요?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estimate가 여기서는 추정들이야 아니면은 추정하다요? violate가 있으니까 얘가 동사겠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겠죠? 그럼 거리 추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비대칭은 그럼 거리 추정에 대한 얘기가 주어진 문장이 있나요? 없죠? 뭔가 거리 추정에 대한 비대칭에 대한 내용이 주어진 문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첫 번째로 두기에는 애매하겠네요. 맞지? 자, 그럼 이제 C로 가봅시다. 자, 그 놀라운 발견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들이 평범한 위치로부터 어디까지?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들이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짧게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어진 문장이 실험에 대한 결과, 뭔가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첫 번째가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 첫 번째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는 다시 A로 넘어가서 그러면 캠퍼스 랜드마크에 대한 목록을 수집했대.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한테 추정하라고 요청했대. 그 거리들을 between 뭐하뭐 사이에 몇 쌍들의 위치들 사이의 거리를 추정해보라고 요청을 했대. 자, some 몇몇한테는 랜드마크들로 몇몇에게는 평범한 건물들 사이에 캠퍼스 안에 있는. 맞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학생들한테 캠퍼스 랜드마크 거리 좀 한번 알려줄래? 맞지? 자, 그럼 캠퍼스 랜드마크가 있으면은 얘가 있는 장소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건물들 사이에 있어서의 거리. 맞지? 자, 이거를 좀 예측해달라고 이렇게 했대. 그치? 요청했대. 추정해달라고 예측했대. 요청했대. 자, 그럼 여기에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없죠? 그럼 A 뒤에는 B가 이어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네. 맞지? 자, 그럼 C로 한번 가보자. 자, 놀라운 발견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다. 평범한 위치부터 랜드마크로의 거리가 판단이 된다. 더 짧게 판단이 된다. 거리들보다 랜드마크부터 평범한 위치까지의 거리보다 평범한 장소에서 랜드마크로의 거리가 어떻다? 더 짧게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건물이 아니었군요. 그러면은 여기에 랜드마크가 여기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럼 다른 건물에서 랜드마크로 가면은 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짧게 느껴지는 거지. 랜드마크에서 여기로 갈 때는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는 얘가 바로 뭐야? 거리 추정에 있어서의 비대칭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확실하겠죠? 네. 그럼 A 다음에 C 다음에 B가 나오는 게 확실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A, C, B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를 다 고를 수가 없으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대학교 학생들한테 거리를 추정하라고 했고, 자, 이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를 읽어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 거리 추정에 대한 비대칭이 나와 있었으니까 아, 요렇게구나. 그치?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얘는 첫 번째가 약간 불확실했던 문제. 자, 다음 넘어가서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우리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문제만 더 보고 잠깐 쉬죠. 37번. 아, 틀린 문제 봐야죠. 38, 40. 37, 38, 40? 네. 39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따라오면서 같이 생각 맞춰오면서 한 애들이 점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문제 풀듯이 같이 따라오시면 좋아요. 자, 하나의 회사는 is deciding. 뭐 하는 중이야? 결정하는 중이야. 뭐인지를 결정하는 중이야? 투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이야. in shipbuilding. 그러니까는 배를 만드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이야. 한 회사가. 네. 자, 만약 그것이 뭐 할 수 있다면, 생산할 수 있다면 at sufficiently large scale, 충분하게 큰 규모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알고 있어. The venture, 그 모험이 will be profitable, 이익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치? 조선이 충분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얘는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일단은 내용이 여기까지의 내용이야. 맞지? 자, 그러면은 A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확률상 36이 ACB가 나왔으니까. 네. 그치? 37번은 A가 뭔가 처음에 안 나오진 않을까? 그치? 이런 생각 해볼 수는 있겠죠. 자, there is a good outcome. 좋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in which 그것 안에서 두 가지의 유형들 모두가 투자의 두 가지 유형들 모두가 만들어지는 좋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투자의 두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주어진 문장에 투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유형의 투자가 분명히 앞에 있어야 된다. 단서 체크해 두시고 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sume, 가정해보자, 이렇다라는 것을 가정해보자. 그렇지? 자, 일단은 여기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는 뭔가 가정해보자 라고 나오는 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조금만 더 읽어보죠. 가정해봅시다. that, 이렇다라는 걸 가정해봅시다. shipyard, 뭐가? 배 마당들. 배마당? 배마당이 뭐죠? 배 밑바닥. 배 밑바닥? 배 위에 화물마루. 뱃마루? 배 이거 판자. 배 판자? 뱃마루. 배탁 캐비넷. 뱃마루. 뭐야? 고객이랑 유일한 잠재적, 뱃마루가 유일한 잠재적 고객이야? 그냥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shipyard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조선소라고 하지 않나요? 조선소. 배를 만드는 마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선소. 자, 조선소들이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 유일한 고객들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철강의 유일한 잠재적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Steel producers, 누구는요? 철 생산업자. 철 생산자들은 figure, 알아냅니다. that, 이렇다라는 걸 알아내요. 그들이 만들 거다, 돈을 벌 거다. 만약 뭐라면 네, 조선소. 조선소가 있다면 to buy, 구매할, 뭐를? 그들의 철강을 그들의 철강을 구매할 조선소가 있다면 그들이 돈을 벌 거다라고 알아낼 거래요. 하지만 not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은 돈을 벌지 못할 거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뜻이죠? 그들의 철강을 구매할 조선소가 없다면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알아낼 겁니다. 자, now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부르는 것, 멀티플 이퀄리브리아, 그치? 뭐예요? 균형의 다중균형? 그러면은 다중균형? 그치? 복수균형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결과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투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결과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B, D, A가 오나요? 그럼 C가 어디 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one key input, 하나의 핵심 투입물은 is low cost steel, 뭐입니다? 저비용의 스틸입니다.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게 그럼 주어진 문장 한번 볼까? 네. 자, 큰 규모라면 수익이 된다. 하지만 또 중요한 투입물 중에 하나는 저비용의 철강이다. 근데 큰 규모도 있어야 되지만 얘는 저비용의 철강도 있어야 된다. 그럼 C가 주어진 문장 뒤에 오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되어야만 합니다. 근처에서 생산되어야 된다. 접근성. 자, 그 회사의 의사결정은 boils down to this. 뭐합니다? boil down. 그렇지? 그래서 막 부급을 끌어오다가 바로 이것으로 내려온대요. 그렇지? 그러면은 의사결정이 막 분분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야. 땡땡. 만약 철강 공장이 있으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철강 공장이 있으면 투자해라. 조선에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투자하지 말아라. 자, now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잠재적인 철강 투자자들의 생각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 지역에 있는. 그러면 이제 철강업자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철강업자에 대한 생각은 어디 있죠? 자, 철강에 대한 잠재적인 고객들이 바로 조선업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철강 생산자들은 알아낼 거래요. 그들이 돈을 벌 거다라는 걸. 그들의 철강을 구매할 조선소가 옆에 있다면. 그러면은 일단은 조선업을 하는 사람은 철강업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지? 그러면은 철강업을 하는 사람은요, 조선소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지?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한 결과물을 가지는 거야. 경제학자들이 복수균형이라고 부르는 것. 자, 그럼 좋은 결과물이 있어. 그것에서 두 개의 투자 유형이 만들어지는. 그럼 철강업에 대한 투자, 조선업에 대한 투자. 둘 다가 이루어지는 좋은 경우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과 철강 제작자 둘 다는요, 결국에는 수익이 나고요, 행복해 할 거래요. 맞지? 결국에는 조선업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어지고, 맞지? 그럼 철강업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어지고, 이 두 개가 합작해서 성공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정답은 CB, A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맞지? CBA 맞죠? 맞아요. 네, CBA.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 정답이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마무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근데 쉬는 시간 몇 분?